자, 제보 사건인데요. 붙임머리라고 아시나요? 뭐 저는 뭐 해본 적이 없는데 이 머리카락에 가발을 한 올 한 올 엮어서 붙이는 뭐 시술이랍니다. 상당히 뭐 전문성이 요구된다는데 여중생에게 이거를 해줬다가 골치 아픈 일을 겪고 계신다. 네, 제보자는 11년차 미용사인데요. 지금 붙임머리만 전문으로 하는 미용실 매장을 6개월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 전 9월 11일에 여자 중학생 2명이 이 붙임머리를 하고 싶다고 문자로 예약 문의를 해왔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학생들이기도 하고 이 붙임머리가 고가래요. 그래서 가격 그리고 부모님의 동의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은 문자로 둘 다 동의를 받았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그리고 다음 날 오전 10시에 학생들은 아파서 조퇴를 하고 왔다면서 매장을 찾아왔습니다. 제보자는 좀 의아했지만 여러 차례 부모 동의를 물어보면서 오후 3시까지 붙임머리 시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비용은 각각 44만 원, 40만 원으로 나왔고 각자 부모님의 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제보자가 카드 결제를 할 때 사인을 하잖아요. 대리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냥 뭐 이렇게 막 네, 저희 대충 이렇게 막 줄 긋잖아요. 예, 네. 그런 대리 서명. 자, 중학생 2명이 머리 한 번 하는데 40만 원. 자, 부모한테 허락받기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일단 머리도 이쁘게 했겠다. 학생들은 기분 좋게 인사하고 매장 밖을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이 나가자마자 얼마 안 가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들어보시죠. 지금 여학생들 2명 거기 있죠? 붙임머리 한 애들. 네, 방금 나 갔어요. 지금 허락도 없이 부모 카드로 지금 긁고 갔거든요. 저희가 허락 받았다고 해가지고요. 아니요, 허락 안 받았어요. 제가 애기 예약할 때부터 문자로도 말을 했어요. 허락을 꼭 받고 오라고. 근데 지금 아빠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 카드 결제한 것 때문에. 허락을 받고 왔다고. 제가 이거 지금 휴소도 계속 물어봤어요. 계속. 아, 그러니까 이 여중생 아이들이 샵 원장님을 한테 거짓말을 한 거군요. 그렇죠. 새빨간 거짓말을 했던 건데 이 시술한 다음에 한 어머니, 여중생의 한 어머니한테 전화를 받으면서 무슨 뭘 한 거냐고 물어보면서 자신은 지금 허락받지 않고 이렇게 카드 썼기 때문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전화가 왔다 그래요. 그래서 원장님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 하느냐, 예약할 때도 부모님 동의 받아라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당일날 시술할 때도 부모님 동의 받았냐고 계속 확인하니까 아빠 지금 일하고 있어요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통화는 못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시술하면서도 부모님 동의 받았냐 계속 물어보니까 아빠가 할부하라고 하셨어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아, 지금 그 샵 내부 예, 그 CCTV 네요? 부분입니다. CCTV. 시술 후에 결제할 때까지 몇 번을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았다고 수십 번 반복해서 얘기를 하니까. 맡은 거지? 그쵸? 맡은 거지? 맡은 거지? 네.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부모님한테는 학원 교재 산다고 하면서 카드를 받아왔답니다. 그 카드로 이거 붙임머리 시술을 받았던 겁니다. 학원 교재를 사야 한다면서 이제 부모님한테 카드를 받아낸 뒤에 저 고가의 붙임머리 시술을 했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 허락 맡은 거 맞지? 자, 게다가 이 학생의 어머니는 사장님한테 또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해요.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사기죄?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학생 어머니 그리고 사장님 통화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거 지금 법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금 부모 동의 없이 결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취소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잘못하면 법적으로 사기도 될 수 있어요. 저희 그쪽에 경찰이 있어서 제가 다 물어봤거든요. 이게 사기죄까지 되는 건 저도 오늘 처음 알았고 이거는 아이 책임입니다라고 하면 저희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못 해주시겠다 하시면 저희는 법적으로 갈 겁니다. 아이 머리 띠는 비용도 청구 드릴 거예요. 자, 결제 취소는 물론 붙임머리 제거비까지 청구하겠다. 자, 이게 정말 이게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양 변호사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기는 이제 아시다시피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거잖아요.
이 경우에 지금 미용실 원장님이 그러면 아이들을 속여서 이것을 얻었다고 봐야 될지 그 부분이 조금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저 이제 학생 어머니가 또 상황을 그 경찰분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못 하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사기란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고. 지금 이 장면은 그 샵 원장님한테 그 학생 엄마가 와서 네. 좀 항의하는 장면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엔 학생 어머니가 미용실까지 왔고 또 이 부분에서 결제 영수증을 달라. 그래서 결제 영수증 안 주면 소송까지 걸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지금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 법적인 시비까지 휘말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결국에는 환불을 다 해주고 말았다고 합니다. 학생 2명 붙임머리 해서 모두 얼마예요? 84만 원. 와우. 자, 84만 원을 결국 이 샵 원장님이 환불을 해줬는데 해주고 나서 이후에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다고요? 예, 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 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이번에 겪은 그 상황을 갖다가 글로 옮겼습니다. 자기 억울한 상황 그리고 학생 어머니와의 어떤 그 대화 내용 그것을 사장님 입장에서 정리해서 올렸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환불을 해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84만 원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인생을 배워간다 이렇게는 이제 그 자기는 생각하겠다. 자기에 대해서 학생 부모들하고 통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 그리고 카드 결제 대리 서명한 부분에 대한 인정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재료값 50만 원을 손해보고 시간도 날렸다. 앞으로 절대 미성년자 손님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올렸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이 게시물에 해당 학생의 어머니가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사장님을 이해하고 큰 소리 없이 일을 마무리했는데 글 내용을 보니까 내가 아주 나쁜 사람이 됐다. 사장님이 불법 사인을 하셨고 고액 결제를 하면서 부모의 어떤 그 동의 통화를 갖다가 하지 않은 것은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글을 내려달라라고 함으로써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어서의 어떤 그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그런 결과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댓글로 이제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하셨던 건데, 자, 저희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 드립니다. 누구 한 사람을 뭐 탓하고 치켜 세우고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 보시는 가족 여러분들이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 보시고 그냥 각자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양 변호사님. 이게 참. 그러니까 일단 좀 이제 어머니 학생 엄마의 입장이 나왔고 이 사장님 입장은 어떤 거냐면 학생 어머님이 마치 학생들을 속여서 그러니까 미용실을 하시는 머리를 하시는 분이 학생들을 속여서 머리를 하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게 억울하시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뭐 좀 부족했지만 동의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에게 본인이 속은 건데 학생 어머니는 또 학생을 속여서 당신이 이렇게 비싼 돈을 받아낸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게 억울하다 하시는 거고 또 학생 어머니가 그 머리에 있어서도 가발 이거 다 제거하려다 보니까 머리가 수습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거는 그럼 시술도 잘 못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도 억울하다는 거죠. 학생 엄마가 저렇게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아이가 본인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이 가위로 붙임머리를 잘라냈다라는 거고 이 어머니 학생의 엄마의 지금 저게 그 잘라낸 붙임머리고. 네, 아이가 잘났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엄마는 이번 계기로 당신 같은 그런 부모님들이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님은 여전히 어찌 보면 그 미용실 선생님 때문에 그 가발을 해준 사람 때문에 자기 아이들이 이렇게 돈을 쓴 것이다. 이런 취지가 좀 담겨 있는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가발을 해주신 분은 붙임을 해주신 분은 나는 그런 게 아니라 학생한테 내가 속은 거다. 이런 입장이 지금 맞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 교수님, 저희가 그 아이들 부모님 얘기도 들어봤잖아요. 네, 사실 이게 뭐 원만히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는 그 측면에서 우리 사반 제작진들이 이제 그쪽 말을 들어봤는데요. 이 학생 어머니 하시는 얘기가 아이가 평소에 붙임머리 해보고 싶은데 이번에 그냥 크게 일을 갖다 벌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번에 대해서는 이제 부모 동의 없이 40만 원 그 결제된 것에 대해서 뭐 늘 하는 주장이긴 합니다만 아는 경찰에게 그 물어보니까 상당히 놀랬다. 그래서 매장을 자기가 방문한 거는 아이가 영수증을 갖고 있지 않아서 영수증을 받으러 간 거이고
그리고 이제 사장님이 결제 취소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자기는 거기서 뭐 죄송했습니다라고 사과도 전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는 뭐 강압적으로 고소나 소송을 갖다가 하겠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식 교육 잘못시킨 건 맞다. 그리고 이번에 아이도 이번 절대 안 하겠다고 반성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마디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술을 갖다가 팔지 않는 것처럼 고액 결제 같은 경우도 이 사회에서 막아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 이제 함께 시술을 받았던 또 다른 학생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일이 이렇게 커진 걸 갖다 몰랐고 사장님께서 시술 재료 값을 갖다가 있는 줄을 몰랐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걸 알고 그걸 갚을 의향이 있다라고 우리 제작진에게 전해왔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이거 진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판단을 좀 해주시죠. 이게 사실은 뭐 술이나 담배 파는 거하고는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같이 평행선에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걸 알면서도 아이들한테 이제 팔았다면 당연히 그 파는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한데 이건 엄청나게 많이 주의 의무를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지금 말이 맞다면 막 수백 번, 수만 번에 걸친 어떤 동의를 하긴 했던 부분이고 사실은 끝까지 속이면 확인할 방법 자체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아이가 맞다는데. 네, 아이가 맞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책임을 계속 묻기는 사실 어렵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만약에 이제 이게 좀 제가 그냥 제 관념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처음부터 이걸 의도하고 했다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 불법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의 불법 행위는 우리 민법상 성인,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반대 상황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업주가, 점주가 지금 책임을 져주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져주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거는 제가 가정이고 법적인 상상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 사장님이 다르게 이제 청구를 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 속인 거잖아요. 아이들이 사기친 거잖아요. 엄마 받았어요. 그러고 엄마한테는 교재 산다고 사기친 거고요. 사장님한테는 제가 사기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머리 받고 이렇게 지금 돈 안 내는 결과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부모한테도 할 수 있다 생각이 좀 듭니다. 양 변호사님, 그 박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시나요? 지금 약간 지금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은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허락 없이 어떤 계약이든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이 사건이요 무슨 비싼 옷을 산 거였다. 그럼 간단해요. 옷 돌려주고 옷 돌려받고 돈을 돌려주면 끝나는 사건입니다. 근데 문제는 머리를 붙이신 분은 그분의 노고가 들어갔고 재료가 들어간 거예요. 그 돈은 별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은 미성년자니까 무조건 취소합니다. 그래서 이 시술 비용은 돌려 환불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이유를 따지면 안 됩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다만 이 경우에는 지금 박지훈 변호사가 부연 설명한 건 뭐냐면 그 미용 선생님이 고생한 부분 그 대가는 그 아이들의 거짓말 때문에 생긴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도 별도로 청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보호자가 또 해야 될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두 분이서 좀 원만하게 좀 잘 좀 해결하셨으면 좋겠네요.